해가 지고 나면 왜 달이 뜰까요? 물체는 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까요? 1년은 왜 365일일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일까요? 물리학은 이렇게 이 세상의 본질과 질서를 연구합니다.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매우 작은 세상의 규칙을 연구하는 양자역학이 있다면 크기와 거리를 빛의 속도로 표현해야 할 만큼 거대한 세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천문학자들입니다. 우리 인류는 사실 매우 오래전부터 하늘의 규칙을 연구하였습니다. 하늘을 관측하였습니다. 우리는 물체가 스스로 빛을 내거나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빛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빛을 감지합니다. 수천 년 동안 눈으로만 천체를 관측하였습니다. 종교가 매우 중요하던 시절에는 혜성이나 일식 같은 하늘의 자연 현상이 한 나라의 운명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조상들이 생각했던 하늘의 모양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별을 신이거나 죽은 사람이라고 상상하였습니다. 상상은 확신이 됩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이정표가 없는 사막이나 바다에서는 태양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는 별이 이정표가 됩니다. 북두칠성의 위치는 계절이 됩니다. 관측해서 방향을 알아내고 관측해서 시간을 인지합니다.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관측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언제 추워졌다가 다시 따뜻해질지, 언제부터 비가 다시 올지 예측하여 농업에 기여합니다. 하늘을 관측하고 기록했던 천문학자들은 예부터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눈으로만 하늘을 관측했지만 우리 조상들은 생각보다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이미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지구의 둘레까지 계산하였습니다. 화성, 수성, 목성, 금성의 존재뿐만 아니라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우 뛰어난 천문 관측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달력을 만드는 역법이 발달하였고 일지기, 일식, 혜성, 행성 등을 관측하였습니다. 다양한 관측기구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 대부분을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으며 우주를 종교의 관점에서 이해하였습니다. 별들은 밝기가 다른 점들에 불과했습니다. 별이 무엇인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1500년대가 되어서야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천체의 중심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종교의 시각이 아닌 인간의 시각에서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천문학이 과학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의 한 안경 제조업자가 만든 망원경이었습니다. 이 신기한 장난감이 이탈리아의 한 수학자에게 전해집니다.
이 수학자는 망원경의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자 크게 실망하여 장난감을 내동댕이 친 것이 아니라 성능을 개선하여 3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학자의 이름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은 빛이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꺾이는 성질, 빛의 굴절을 활용하여 한 개의 볼록 렌즈와 한 개의 오목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렌즈를 이용하여 빛의 굴절을 활용한 망원경을 굴절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모두가 망원경을 알고 있지만 갈릴레이가 남들과 달랐던 것은 오직 망원경의 방향을 하늘로 향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세계 최초의 천체 망원경이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문학과 빛을 연구하는 학문인 광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밖을 바라보는 창, 천체 망원경이 등장합니다. 광학과 천문학이 함께 발전합니다. 이 망원경과 함께 그동안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달의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성에 4개의 달이 있다는 것과 그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토성에 고리를 발견합니다. 볼 수 있는 만큼 알게 됩니다. 마침내 갈릴레이는 어쩌면 하늘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갈릴레이식 굴절 망원경은 배율이 낮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좁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갈릴레이처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또 한 명의 천문학자 케플러는 갈릴레이식 망원경의 단점을 보완하여 케플러식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갈릴레이가 한 개의 볼록 렌즈와 한 개의 오목 렌즈를 사용하였다면 케플러식 망원경은 2개 모두 볼록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상이 뒤집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점은 천체를 관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위도 아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이 원이 아닌 타원으로 회전한다는 것을 알아내어 케플러의 법칙을 세우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천체 운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연구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갈릴레이의 지동설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동설은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케플러의 법칙이 뉴턴에 의해 수학적으로 증명됩니다. 지동설이 수학적으로 증명됩니다. 가설이 상식이 됩니다. 뉴턴은 빛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에서도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굴절 망원경은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두께가 크고 길이가 길수록 별을 더 밝고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즈는 크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망원경이 커지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활용한 망원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뉴턴이 세계 최초의 반사 망원경을 개발합니다. 반사 망원경 덕분에 망원경의 크기가 더욱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훨씬 크고 선명한 망원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창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네덜란드 학자 하이언스는 관도 없는 케플러식 망원경으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발견합니다. 독일의 음악가 허셜은 늦은 나이에 천문학에 심취하여 400여 개의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당대 최대 크기의 반사 망원경을 만들어 천왕성을 발견하고 2000여 개의 성운들을 연구하였습니다. 충분한 크기의 망원경을 얻은 천문학자들은 높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우주로부터 오는 빛을 방해하는 구름과 안개, 그리고 대기 오염이 없는 높은 산으로 갑니다. 건축 기술의 발달로 높은 산 꼭대기에 천문대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창으로 바라본 우주는 더 이상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미터나 킬로미터로는 그 크기와 거리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단위가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 당대 가장 거대한 망원경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에드윈 허블이 있었습니다. 허블은 우주의 구름 같았던 안드로메다 성운이 사실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빛의 색을 이용하여 천체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무한한 우주 공간 안에 거대한 은하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 창백한 푸른별 지구는 우주 공간에서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망원경은 이제 더 높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늘을 넘어 우주로 갑니다. 우주에서 공기와 열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더욱 선명하게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실제 우주의 모습을 직접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안테나를 활용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뿐만 아니라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과 같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천체의 위치와 거리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없는 블랙홀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의 우주 대폭발, 빅뱅으로 우주가 시작되고 그로부터 138억 년이 흘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의 시작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는 것일까요? 무한한 우주 어딘가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이 천문학자가 되어 인류의 호기심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환경오염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주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천문학자가 되어 인류를 구원할 해결사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망원경을 만들어 보며 그 첫 발을 내디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확인하겠습니다. 빠진 부품이 없는지 설명서를 참조하여 확인합니다. 대물 렌즈 고정 캡과 대물 경통을 조립합니다. 렌즈의 볼록한 부분이 바깥을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연결용 캡을 조립하여 접안 경통을 조립합니다.
대물경통과 저반경통을 결합합니다. 저반 렌즈를 조립하겠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을 먼저 만들어 볼까요? 볼록한 저반 렌즈를 저반 렌즈 고정 캡에 볼록한 부분이 바깥을 향하도록 넣어주세요. 렌즈 고정링의 한쪽을 가위로 잘라 저반 렌즈 위에 끼워주세요. 저반 렌즈를 저반 경통에 조립하겠습니다. 대물경통에 망원경의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저반 경통에 스티커를 붙입니다. 저반 렌즈를 오목 렌즈로 바꿔 갈릴레이 망원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과학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의 호기심이 허블 망원경을 돌려 열흘간 아무것도 없는 까만 점을 촬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캄캄하기만 하던 빨대구멍만한 작은 점에서 1만 개의 은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빛나는 점들 하나하나가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은하계였으며 우주의 현재이자 과거이기도 했습니다. 상상만 하던 우주의 크기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세상을 바꾸지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호기심의 다른 표현은 모른다입니다. 혹시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그런 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꿀 특별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 95%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망원경이라는 창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책과 인터넷이라는 창으로 무엇이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으로 우주의 어두운 면을 밝혀보면 어떨까요?